제2장 약물의 역사 개관입니다. 약물의 역사는 인류의 시작, 발전과 함께 해왔을 것입니다. 약물에 대한 가장 오랜 기록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중국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그것이 그대로 진보되어 한방약의 형태로 되었으며, 유럽에서는 연금술의 발달과 함께 화학기술이 발전하여 약용식물로부터 유효 성분을 추출하게 되었고 합성약품 등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의료인류학 등의 의견에 의하면 환각작용을 가진 식물은 약 4만 년 전인 구석기 시대부터 사용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멕시코의 마야 문명, 아즈테카 문명의 발굴조사 결과에 의하면 환각 식물로서의 버섯의 사용은 적어도 지금부터 약 3,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약물의 역사 개관에서는 생활 속에서 우연히 발견된 중독 약물들, 종교의식에 사용된 중독 약물들, 또 통치와 노동력 증강과 보상으로 사용된 중독 약물들, 문명 창조의 보조 수단으로 이해되는 중독 약물들, 문화예술 창작성 향상의 구실로 사용된 중독 약물들, 또 일반적 약물의 역사 개괄, 향정신 약물의 역사, 중국과 한국의 약물의 역사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약물의 역사 개관 첫 번째로 생활 속에서 우연히 발견된 중독 약물들입니다. 중독성 약물들은 어떻게 발견되고 발전했을까요? 향정신 약물들은 어쩌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듯이 우연히 발견되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연대를 측정하기란 불가능하지만 오랜 전부터 들과 산, 언덕과 광야 등의 인간의 신체와 정신의 각성작용이나 억제작용을 하는 물질들과 환각 상태에 빠지게 하는 다양한 식물이나 나무와 열매, 그리고 광물질 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약물들을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 식물을 구하거나 필요한 것들을 찾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우연한 기회에 접하고 찾아내어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모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했을 것입니다. 또한 질병의 원인을 전혀 모르던 시대, 사람이 아프면 산천에 널려있는 초급 모피 등을 즉 천연 광물, 동물, 식물 등을 활용하여 복용하거나 바르거나 하여 치료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물들은 종교와 결부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약물의 역사 두 번째로 일상에서 우연히 발견된 약물들은 종교의식에 사용되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샤머니즘과 종교의식에 사용된 중독 약물들이 있었습니다. 샤머니즘과 종교의식에 사용된 중독 약물들 중 첫 번째로 샤머니즘과 향정신 약물의 사용입니다. 샤머니즘이란 인간이 엑스터시와 같은 이상 현상 상태를 조작하여 신령, 혼령, 악령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와 교제하여 인간의 필요를 얻게 하는 목적을 가진 원시적인 종교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샤머니즘의 종교의식에 이 중독 약물들이 사용되었음을 여러 사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류사가 시작되면서부터 향정신 약물들은 샤먼들에 의해 종교적인 주술과 함께 다양한 질병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고대 사회의 부족들의 정신적인 문제 또는 질병이나 다른 삶의 문제들을 지도하고 이끌었던 부류가 샤먼이라 부르는 일단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질병들을 치료하는데 주술과 함께 치료적 물질들을 찾았고 그 물질 가운데는 환각을 일으키는 식물이나 각성작용 및 진정작용을 하는 특별한 물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물질들을 능숙하게 다루며 종교적 주술이나 최면 유도를 통해 통증 완화나 일시적 신경마비 상태에 빠지게 하거나 황홀경에 빠지게 하고 엑스터시에 몰입하게 하는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약물의 사용으로 샤먼들의 특별한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샤먼들은 당연히 강력한 존재들로 부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력하고 신비한 샤먼들의 향정신 약물의 효과와 활용은
약물의 효과를 한층 더 높이는 플라시보 효과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플라시보는 위약 효과 또는 가짜 약 효과로서 약의 성분이 아니라 투약 형식에 따른 심리 효과를 의미합니다. 즉, 어떤 약 안에 특정한 유효 성분이 들어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환자에게 투여하는 경우 유익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플라시보 효과는 제약회사에서 신약 개발 시 위약 효과를 감안하여 개발할 정도로 중요한 약의 효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샤머니즘과 종교의식에 사용된 중독 약물들 중 두 번째로 에버스 파피루스입니다. 종교의식에 사용된 중독 물질을 설명함에 있어서 치병의 설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약물에 대한 방대한 양이 기록되어져 있는 고대 문서인 에버스 파피루스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고대 이집트나 바벨로니아 국가 등에서는 중앙 집권적인 종교 방식의 정치 제도가 발전해 가며 민간 샤먼들의 활동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모든 질병 치료를 전담하던 샤먼의 역할이 약화되고 의학의 발달과 함께 의학을 겸한 종교 지도자, 즉 사제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이집트에서도 문서가 발견되는데 이 문서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병명과 치료하는 기술들과 치료에 사용되어진 다양한 약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에버스 파피루스이죠. 이 문서는 기원전 15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며 1872년 독일인 이집트 학자인 조지 에버스가 구입하여 그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 폭이 30cm, 길이가 20m가 넘습니다. 파피루스 뒷면에는 기록 연대를 추정할 수 있도록 파리오 아메노피스 1세의 치세 9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를 유럽식으로 계산하면 기원전 1517년이 되는 것입니다. 파피루스의 재료는 사촉과의 단연초로 지중해 연안 습지에서 물이 지어 자라는 높이 1, 2m의 식물입니다. 이 식물의 줄기를 껍질을 벗겨내고 속을 가늘게 찢은 뒤 엮어 말려서 다시 매끄럽게 두들겨 펴서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로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이로 보트, 돛대, 매트, 의류, 끈 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한지도 당나무가 원료인 것은 잘 아시죠? 한지 공예를 보면 종이로 생활용품뿐 아니라 의복, 가구 등으로 변신한 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파피루스는 총 48개의 낱장이 붙여져 만들어진 문서로서 기울림체 상형 문자인 고대 이집트의 사제용 성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피루스 속의 처방전에는 질병의 진단, 치료제 열거, 치료 진행 과정에 관한 예측도 담겨 있습니다. 파피루스에는 800여 종의 약 처방, 또 700여 종의 동식물 광물성 약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이미 아편을 추출하는 양귀비의 열매나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피마자유 등의 물질들이 언급되어 있으며 대부분 의학적인 용도보다는 주술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혹은 귀신들을 상대하여 병을 쫓는 방법들이 많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약에 관한 가장 오랜 기록은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에 나타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의사가 사제도 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술은 주술과 결부되어 있었고 여기에 약도 사용되었습니다. 점토판에는 수많은 동식물성의 약이 쐐기 문자로 적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파피루스에 기록된 약물들 중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생약도 있습니다. 실체가 확인된 10여 가지의 중요한 고대 이집트 치료 약물들은 팔레스티나산 대추나무, 무화과, 아주까리, 모링가 나무, 양파, 샐러리, 나일강 아카시아, 노간주 나무, 몰약과 유황,
십자, 캐러웨이 등이 있습니다. 샤머니즘과 종교의식에 사용된 중독 약물들 중 세 번째로 샤먼과 참여 대상의 환각과 환상을 공유하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샤먼과 참여자들은 공통의 환각 체험을 하는데요. 샤먼과 참여 대상의 환각과 환상을 공유하는 현장에도 약물이 사용되어집니다. 1950년 모건은행의 부행장이기도 했던 유명한 민족학자 와스는 테오나다 카틀이라는 버섯을 사용하는 멕시코 인디언의 환각 체험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의 보고에 의거하여 문화인류학자인 일본의 미야키 씨는 샤먼의 주술적 치명 행사에 참여하는 그룹들의 공동 환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혀줍니다. 주술사는 한 가닥만 밝힌 촛불에 꽃을 장식하여 냄새를 맡기도 하고 기도를 읊조리기도 한다. 의식은 새벽까지 계속되는데 주술사가 읊조리는 소리에 환각 체험의 흐름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주술사는 낮은 자세에서 팔을 휘둘러 뻗기도 하고 주문 소리가 높아져 절정에 이르면 입으로 말을 토하기도 한다. 이것은 버섯의 신이 말로 전한 탁점이다. 참가자들의 여러 물음에 대하여 신이 응답하는 것이다. 이것이 몇 번이나 되풀이 된다. 참가자는 여러 단계의 환각 체험을 거치지만 별로 몸 동작은 하지 않으며 단지 웅크리기도 하고 드러눕기도 하면서 내계에 집중한다. 의식에 참가한 사람은 이렇게 해서 자기의 정신의 내면으로 깊이 비집고 들어간다. 그와 동시에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주술사를 매개로 하는 공통의 환각 체험이 형성된다. 그야말로 환상을 공유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기독교인인 우리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지요. 샤머니즘과 종교의식에 사용된 중독 약물들 중 네 번째입니다. 샤먼의 이해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많은 미신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미신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접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제사장이나 주술사, 무당 등의 직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원전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이나 남미 지역 등에는 무당, 즉 샤먼이나 주술사가 있어서 길흉 화복을 점치거나 의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와 접신을 하기 위한 의식을 하면서 여러 약물을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그 재료 중에 테오나다 카틀, 즉 신의 고기라는 버섯이 있었습니다. 샤먼은 주술이나 격정적인 춤 또는 약물이라 샤먼 도구들을 사용하여 예언을 하거나 전복을 말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죽은 혼백의 인도 등을 행하는데 신에게 특별히 선택되었거나 신이 임했다고 믿는 사람만이 이런 신적 행사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북아시아의 샤머니즘이 가장 고전적 전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역에 따라 여러 샤머니즘의 형태가 있으며 다른 종교 현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박수나 무당들이 있지요. 잠시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중독은 초현대병으로 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물질과 문명이 풍요롭고 발달할수록 육체와 정신의 쾌감과 편안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중독이 초현대병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확산될 중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지닌 치유 전문가들이 양성되고 배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